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바람도 별로 없고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 정말로 최고의 날씨, 최고의 날씨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젊은이들하고 저리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까 이 포스터를 보니까 야동 때 포스터가 붙었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가서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해. 이거면 대통령 얼굴로 갖다 붙였어야 되는데 야동 사진을 붙여가지고. 네, 오늘 날 보고 하려는 주제가 달콤한 인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글쎄 인내라는 게 무엇이냐? 참는다는 거예요. 또 참는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또 기다림도 함께 하는 의미가 아닌가. 근데 참는다는 게 과연 달콤한가? 기다림이 과연 달콤한가 했을 때 오히려 달콤한 표현을 역표현해내겠네. 기다린다는 게 참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1970년대 중반에 그 해 최고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TBC TV 80년도 원년 통폐합 이전에 동양방송, 그야말로 드라마를 아주 주도했던 방송국인데 거기선 방송입니다. 그때 그 젊은 주인공이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희 군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 거기서 우리 한진희 군이 떴는데 그때는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빨리빨리 바쁘다 이거였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시대만 해도 빠르지 않으면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바쁘게 뛰지 않으면 차례가 안 왔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10개가 있는데 전체 10사람이 필요한데 차례는 6명, 5명밖에 차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그것을 얻으려면은 남보다 빨리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보다 빨리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좀 늦잠 자가지고 못 보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당시도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요령이 있어야 된다. 그 요령이라는 말이 뭐냐? 안 되면 새치기를 하라는 얘기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요령이 없으면 상당히 무능한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 그래서 못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좀 빨리 가서 좀 받아와. 근데 못 찾았단 말이야. 그럼 요령이라도 이제 못 찾아. 너는 왜 그렇게 요령이 없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즉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뒤로 가서 뒷거리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 도상에 있었던 하나의 생활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차례야 10번째가 되더라도 기다리면 10개가 다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 늘 나한테 10개는 온다 이거예요. 또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어떤 뭐냐, 하나의 획득을 위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예를 들어서 10,000원 버스, 그 당시 이제 차장이 있어가지고 10,000원 버스 보고 사람을 갖다 밀어 넣는다. 그럼 뭐 간신히 매달려서 돌아올란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탄 사람들은 자꾸 좁아지니까 야 차장 그만 태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간신히 매달려 온 사람이
들어다 보니까 고만 태우면 자기 떨어질 건데 죽기 살기로 탔는데 안에서 고만 태우니까 여보 당신이 뭔데 고만 태우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버스를 타다 보면 남의 발을 밟기가 쉽습니다. 딱 밟은 사람이 어휴 미안합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거기다 그 눈가를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생활의 정서였었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성으로도 길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단히 외침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 순환사를 전공한 학자들의 얘기를 통하면 우리가 단군 이래로 930여의 대외침을 받은 민족이다. 전투가 유린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샌드위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토의 개념도 가장 불리한 위치에 속해 대륙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 정서가 다릅니다. 중국은 대국이에요. 대국이랑 물론 그 중국 전체가 뭐 고란족이다 여진족이다 혹은 몽고족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전투가 유린돼가지고 항복한 적도 여러 번 있지만은 어떤 간에 중국의 중원상상이라는 건 대단히 그 민족의 자부심으로 오늘날 그 저력과 그 자부심이 오늘의 중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본토 침략을 안 당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쳐들어갔을 때도 태풍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냥 변두리에서 끝나다 말고 처음 외세가 올라가서 항복문서 받은 게 2차 대전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지금도 입헌 군주국권이에요. 왕제인데 이 왕의 전통이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왕조 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왕조라는 그 통일성, 획일성이 바로 이게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2차 대전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졌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망에서 얻어맞은 거예요. 우리가 항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민족 같았으면 우리 민족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더 말할 거 없고 언어고 뭐고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은 여기 이렇게 우리 청춘들 관상을 이렇게 보면 참 잘생겼어요. 멋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여자가 1m 70 넘으면 탈해도 못했다고. 키 크다고. 그 서울에 본 사람이 반효정 씨야. 반효정 씨가 늘씬했거든. 1m 70인데 커가지고 상대역이 없는 거라. 내가 상대를 해줄 때는 사이즈가 안 맞잖아. 남자는 1m 70 정도면 적당히 적당한 사이즈야. 나는 좀 적은 사이즈만은. 그래서 손을 좀 많이 봤지만은. 근데 지금은 기본이 1m 75. 요즘 아주 그냥 우리 젊은 친구도 드라마 찍다 보면 자존심 상해서 못해. 전부 목 하나 더 있어. 그렇다고 해도 부대에다 뭘 더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하는 건 할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는 꼬부라진 거니까 괜찮겠지만 이 젊었더라면 아주 큰 컴플렉스를 가졌을 뻔했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백이민족 뭐 어떠고 하지만 사실은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피가 섞인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실. 다만 그 피들을 수용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 걸로 굳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이게. 여기는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의 힘이 대단히 크다. 근데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참고 극복해내는 우리의 저력이 있었다. 참고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어요. 얻어맞으면서도 밟히면서도 굽히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의 저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력이 70년대, 80년대 넘어서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이런 한가 아니에요.
어디 이런 공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암행어사 출도하고 저 장가가는 사고 찍을 때 올리면 저 흑석동 그 지금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지금 길대는 거기 말 타고 온 시절이라고. 그게 불과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 또 우리의 인종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변했어요. 저희 우리가 이제 북한 동포고 우리 젊은 세대를 비교하면 완전히 종족의 차이가 난다고. 저긴 완전히 전통적인 재래종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개량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서울에서 G20이라는 그 숫자상으로 20개예요. 20개. 옛날엔 G1, 2가 오기도 힘든 나라였어요. 오지도 않던 나라예요. G20이 지금 뭐 여기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한 토론과 정치적 토론을 우리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적 기반을 나빠서 성장하고 민주화가 되는 이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단함은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 중계를 봤더니 어저께 온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축구가 또 호주를 누르고 패시브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화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의 대상은 물론 내부적으로 상업 경쟁의 대상이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경쟁은 우리가 아니라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인내의 뜻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몇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체 능력은 대단해. 개체적 능력은 대단하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알짱알짱하고 있는 이 조건이 뭐냐? 우리의 개체 능력을 모아서 힘으로 발성해야 돼. 그러고 이걸 에너지화하지 못하는데 오늘 지금 조건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들한테서 물려준 하나의 타성과 습성이 여러분에게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이걸 다 씻어내라. 이걸 다 씻어내라.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상호간에 서로 친하고 화합하고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직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갈등과 타협이 안 되는 이런 조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도 이만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진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로 우리의 뜻을 모았을 때 우리는 이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가 되자요. 그렇게 만들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미래의 과제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다. 여러분의 생활의 조건. 이것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윤택하게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과제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쟁은 바로 그 경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적 요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의 것인 것이에요. 일찍이는 우리들이 만들어놨던 거. 그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40대 이 정도에서부터 남아있는 잔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20대, 여러분 청춘들은 그거 다 없애고 새로운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번영과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금방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선진이라는 게 뭡니까?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잘 많이 안다고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우리가 문화가 됐을 때 우리는 선진화가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과연 아는 걸 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사실은 아는 걸 아는 것만큼 실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지적 능력을 내 편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 걸 판단해서 이로울 때만 활용을 하고 이롭지 않은 걸 활용하지 않는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없애자. 이걸 다 없애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인내라는 것은 참을수록 좋습니다. 참는 데는 건 참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참지 못해서 오는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하나의 인내 저항 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몇 가지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여러분의 미래에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그 명제만 몇 가지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그 양반이 무저항에 저항하는 사람 아닙니까? 무저항에 저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인내라는 가치관이 바탕이 된 겁니다. 총칼 들고 같이 싸웠으면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인도 독립을 쟁취했더라도 수많은 희생자를 냈을 거다. 그냥 무저항의 저항이라는 것은 끈질긴 저항. 비록 독립을 쟁취하는 시간은 좀 늦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인명을 살려나가면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 바탕에서 인도의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가치관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분야의 리더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 있는 정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원칙이 없습니다. 더러 원칙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원칙 있는 사람이 빛을 못 봅니다. 아직도 권력 유지를 위한 조건이면 어떠한 조건도 수행할 수 있고 어떤 변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한국 정치의 풍토입니다. 여러분이 정치할 때는 정말로 원칙에서 그 원칙이란 뭐냐?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 국민의 복리와 행복이 이게 원칙이야.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그런 그 이상의 가치관이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는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조건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 원칙에 무슨 큰 그런 의견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그런 원칙을 가지면은 우리 정치도 항상 정치적 노선은 달려지만은 항상 그들 가운데 조정과 타협과 논의가 가능해진 정치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도 재벌로 나오시고 기업도 하셔야 되겠는데 이 경제라는 것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겠다.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부자가 되는 데는 노동적 체험이 반드시 돼. 노동을 알아야 된다. 노동을 알아야 돼. 노동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은 혹시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 유산을 상속하는데 그냥 낼름 받지 말고 그 그냥 받아놓으면 이대 망한 부자들 많이 봤어요. 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어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호조 생긴 돈이다 이거예요. 그 쓰다 보고 또 흥청거리다 보니까 왜? 이 인간의 또 쾌락 중에 이 도락이라는 게 대단히 좋은 거거든. 돈 많아가지고 우리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양반이 아주 명문고등학교도 나온 양반인데 그 당시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야. 이 사람이 떡 하면 그때는 우리 직종은 이런 데 나와서 얘기도 안 시켰어요. 홍보대사도 안 시켰다. 홍보대사도 안 시켰어요. 왜? 천한 직종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조건이냐?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또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이제 술꾼들은 들어 부를지 모르지만 주로 이제 우리 여자 배우들, 여자 가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같이 술 먹을 때 앉혀놓는 거예요. 그 도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반이 모 대학의 이사장을 하는 분이에요. 선대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근데 양반이 저녁 때면 맨날 나이트클럽에 가잖아요. 나이트클럽 거기 한 졸개들이 한 대여섯 명, 한 유대면 매달려. 회장님한테 쫙. 그러면 거기 이제 또 뭐 여배우 몇 딱 불러놓고 딱 부르면 그 나가 춤추면 이 저 뭐 빠른 음악이 나와도 그렇게 빨리 안 추더라고. 그냥 쓱 보면 탁탁탁 이런 걸로. 아, 멋있어. 근데 그 당대에 학교가 날라고 그랬어. 왜? 그러고 허송스러운데 미쳐서 다 빼먹은 거야.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 후연들 모르냐 이거. 그런 이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부를 획득하고 부에 같이 가려면 노동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시간이 얼마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빨리빨리 얘기해.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이 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성교육과 우리의 능력과 같이 지금 병행해서 발전시키고 있느냐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 여기 아직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시집 장가기나 아버지, 딸들, 저 어머니들 다 될 텐데 우리 때는 우리 아이들 좀 잘못 키운 데가 많았다. 하도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고 키운 적이 많아. 그래 그랬는데 요즘 보면 그게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은 제대로 키워라. 제대로 키우는 건 뭐냐? 선진국형으로 키워라. 선진국형이 뭐냐? 모든 선진적 가치관이 몸에 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실행하는 건 이거 선진국형이야. 무조건 행하는 이런 형으로 키워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할 때 애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차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보면 이제는 이순재 아버지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거기 이제 온다. 그럼 나가 쓱 보면 그저 생긴 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겼네 이놈 참. 잘생겼어 이쁘게 똑똑하네. 이놈 칭찬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쁘게 잘생겼어 부잣집 아닌데 손에서 그런단 말이야. 그럼 속으로는 자식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되려나. 이거 왜 중요하냐면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아본 아이들, 얘들은 사고가 늘 긍정적이에요. 이 사회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만 뭐가 성취하지, 부정적인 사고는 그건 파괴와 부정이지 뭘 이룰 수가 없다고. 남 만들어 놓고 가서 딴지나고 하려고 시비나 붙으라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발상을, 이거는 본인이 인생 발전에 큰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자기의 염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인성이 바탕이 된다는 건 본인의 자존심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범법행위를 안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떳떳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경제적 발전을 하게 돼 있다. 우리의 이제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바로 이런 인성이 바탕이 되면 그때는 세계 어느 민족에 대해도 우리는 조금 더 꿀릴 게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이제 과학하고 관계가 되면 이 양반이 원자탄 때문에 그 얘기를 했지만 과학의 인간성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조금 어린 층에서 이 컴퓨터가 저 악플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악플이라는 건 대단히 비겁한 얘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그거 없을 때 전화로 상대방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악플 때문에 최진실도 죽고 아까운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최진실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건 평생을 쓰는 연기자였어요. 내가 한 얘기가 있다고. 저 야동할 때 나하고 같이 했다며. 옆에서 본 다른 이dim수원이. 그 내가 진실이 보고, 야, 너는 네 수익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렇다 이거야. 모든 거 다 하지만 오로지 연기하는 가치관, 연기한 보람으로 평생을 나가라.
그럼 넌 평생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탤런트 가운데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능력 가지고 평생 안 되겠다. 이 친구는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도 후배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잘하는 친구들 보면 나는 그렇습니다. 야, 너는 평생 해라. 근데 평생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나고 찰나간 청춘의 모습이 아니라 나처럼 늙었을 때도 계속 그런 얘기라. 그런 영향을 쌓아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춘심은 그랬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장난삼아 무책임하게 하는 이 악플에 의해서 우리 주변이 대단한 손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악플을 다는 이것도 이게 후진적 이게 사고다. 이게 후진적 사고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 낙설 많이 했다. 화장실 가면 별 낙서가 많아. 세계는 낙설 제일 잘하는 나라가 토익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었대. 근데 내가 요즘은 보면 화장실 가면 별로 낙서가 없더라고. 그만큼을 다 악플도 이제 낙서가 없어진 것만처럼 우리가 같은 값이면 좋은 말 쓰냐. 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왜 그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간디가 이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바로 경고시 인간 생활의 문제입니다. 원자탄을 무기로 만들면 지금 핵 문제 나오잖아. 북한이 핵을 만들어 여기다 떨고 놓으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을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손잡고 여기 좀 도와주시오. 우리 도와줘. 그럼 걔네들 굶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바로 이런 갈림길에 과학의 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뭐 이거는 이제 그건 뭐 다 아시는 바죠. 종교라는 건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는 건 나를 희생함으로써 내 이웃을 살리는 이런 정신이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우리가 출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 행복 가운데 쾌락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노는 거, 구경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완전한 게 무슨 구체적인 쾌락은 아니지만 와서 보람을 느끼고 기분 좋은 거. 이것도 쾌락이다. 근데 쾌락 중에서도 가장 짜릿짜릿한 쾌락이 뭐냐면 야동이다. 야동. 난 그래서 가끔 줄였을 때 그래요. 요즘은 아주 내놓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저 무슨 출연놈이 저 따놈이 있나 그러겠지만 신랑 신부한테 그래. 부부간에 싸울 수 있다 이거야. 싸우되 그날 밤을 남기지 마라. 싸우되 그날 밤을 남겨. 무슨 수수도 그날 밤 극복해라 이게. 그럼 결국은 야동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로 그날 밤 부부의 싸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틀은 새로운 기분으로 여보 잘가 이따 만나 아주 신나게 나가서 이러고 한다고. 근데 그걸 극복 안 하고 따로 떨어져서 등대보자 나갈 때도 찜찜해. 아침에 나갈 때 여보 소나 알았어. 별 미치는 거야. 그럼 들어와서 마찬가지야. 서먹서먹해. 밥 드시오. 알았어. 찍 먹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 말도 못 붙이는 거야. 이게 이틀 가면 사흘 가면 그다음부터는 부부간에 등대보자가 남납니다. 길게 뽑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싸우더라도 그날 안에 해결해. 둘이 같이 사는 부부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없어요. 부부 상호간에는 자존심 경쟁을 하면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업신여기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내의 존재, 남편의 존재에 대한 상호의 인정은 바탕.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 쾌락의 문제. 여기는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내는 목적은 결국은 쾌락인데 그 쾌락에는 양심이 따라야 된다. 그 양심이라는 건 바로 인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본능적 욕구를 느꼈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뛰어넘어가면 그 당시 순간적으로 찰난 좋았지만 끝난 다음에 후유증은 대단히 컸다. 거기서는 책임감, 거기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컸단 말이에요. 그걸 참으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걸 참지 못해서는 이런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별소리 다 안 해요. 우리 때는 사실상 요즘은 이제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나는 여기 말해서 사실 첫마디로 하고 싶은 것이 청춘을 마음껏 구가하라 하는 얘기 싶은 거예요. 이 젊었을 때 여러분의 이 세대 아름다운 사랑의 메모리를 많이 남겨라는 얘기. 근데 우리 때는 사랑의 메모리나 잘못 남기다 보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 끝까지 책임진다는 가치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여기 우리 학교도 가서 물어보면 2학년 때 이렇게 사귀더라고. 근데 뭐 달라서 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헤어졌어요. 또 이렇게 사귀더라고. 어떻게 보다 저기 사귀는. 아 그래. 뭐 별로 대수롭지 않더라고. 예, 우리 때는 뭐냐 이게 잘못해가지고 실수해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지는 그 조건이 우리가 남녀들이 모여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꼭 깊은 애정의 바탕에서 벌어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어떤 순간에 충동적이고 찰나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찰나적인 조건도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살다 보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서 애정이 증대가 잘 사는 부부도 많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깊은 사랑이 바탕이 안 된 조건은 그 짐을 지고 평생 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로도 살지만 사랑으로 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보완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바탕에서 현미한 전투를 하겠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만드는 정신을 부과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나라 이 사회에 반드시 내가 필요한 조건이 되어야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청춘을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이게 좀 주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아야만 되는 거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